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자,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 곧 즐거운 휴가 시즌이 돌아오겠죠. 휴가 시즌은 푹 쉬고 즐겁게 보내면 그만일 텐데요. 휴가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맛집 검색도 해야 될 것이고 길도 찾아야 할 것이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들도 어쩔 수 없이 챙겨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움직이는 거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번들 충전기 하나 정도만 가지고 가면 충분하겠지만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길을 떠나다 보면 각자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충전하는 것도 예산일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휴가 시즌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바이퍼럭스에서 출시한 클레버 다키온 듀얼 PDN 퀵차지 충전기 CTM312QD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클레버 다키온의 멀티 충전기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책상 등에 올려두고 사용을 해도 충분하겠지만 USB PD 두 포트와 함께 USB-A 포트를 사용하는 퀵차이 3.0 포트까지 탑재를 하면서 출력에 비해서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등의 외부에 사용을 할 때 그 빛을 발하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깔끔한 박스 내부에는 충전기 본체와 거치대 그리고 전원 케이블과 설명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구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과 화이트의 두 가지 색상으로 판매가 되고 내부의 액세서리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기 본체 색깔과 깔맞춤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치대는 책상에 올려두고 사용할 때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슬림한 외형의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책상에 놓고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전원 케이블만 같이 챙겨서 가방 속에 넣고 나가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CTM312 QD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개의 USB-C 포트와 하나의 USB-A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이 USB-C 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W의 PD 출력과 퀄컴 퀵차이 3.0 출력이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USB-C 포트는 최대 18W와 퀵차이 3.0을 동시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USB-A 포트는 당연하게도 퀄컴 퀵차이 3.0만 지원을 하고 있는 전체 출력은 85W에 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고출력 충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손바닥에 비교를 했을 때 손바닥이 쏙 들어오죠. 제가 손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기는 작고 아담한 그렇지만 출력은 고출력인 아주 쓸모가 많을 충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CTM312QD 충전기는 제가 올 초에 리뷰를 했었던 CTM412QD 이 충전기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PD 포트는 두 개를 갖고 있지만 USB-A 포트가 하나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PD 포트에 최대 출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지금 보시면 크기에서 보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죠. 이 크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전기라는 것이 어차피 크기는 출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출력을 약간 줄인 대신 휴대성을 강화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CTM420QD 리뷰 후에 메인 충전기를 이걸로 교체를 사용 중이었는데요. 노트북과 아이패드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세 대를 동시에 들고 나가는 일이 많았었는데 CTM420QD는 휴대를 해도 괜찮겠지만 살짝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타사의 멀티보드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CTM312QD 충전기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아쉬움은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형은 상당히 깔끔한데요. 그러면 충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원 케이블 연결하자마자 상단 LED는 초록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충전기들과 다르게 PD와 구분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60W 지원이 된다는 PD 포트.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최대 60W를 지원하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최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쯔미의 QB820 보조 배터리 함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케이블 먼저 테스터기에 물리고요. 자, 그리고 클레버 다키온의 이 케이블은 C2A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젠더기 때문에 뽑아서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쯔미 QB820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W 정도 입력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40W의 근사치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포트들도 연속해서 입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는 18W 지원을 한다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XS 맥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클레버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C2 라이트닝 케이블이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충전이 시작했고요. 지금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2%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PD 인식하는 두 번 음이 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9V 0.8A에서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자, 9V 1A. 자, 지금 QB820 연결한 PD 1번 포트도 40W 가까이 입력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XS 맥스 연결한 이 두 번째 포트도 18W 근접하게 16W, 16.5W 정도 입력이 되고 있죠. 이 테스터기는 근사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PD 포트 두 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USB-A 포트 연결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이 없죠. 자, 그래서 아이폰 XS 맥스는 바로 직결하겠습니다. 자, USB-A 포트는 퀄컴 키자이 3.0을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K20 프로거든요. 퀄컴 키자이 3.0을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충전이 시작되었는데 아이폰이 충전이 끊기는 소리 안 났죠. 계속 PD 입력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QB820 계속 40W 정도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입력한 K20 프로 또한 15W 이상의 퀄컴 키자이 3.0 계속 충전이 진행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잠시 두고요. 30분 정도 측정을 해서 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10시 8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38분에 이 충전기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38분, 30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보는 이유는 요즘 스마트폰들이 30분 정도에 그 충전기로부터 가장 높은 출력을 땡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30분 제한을 했던 거고요. 지금 충전기가 상당히 따끈따끈한데요. 온도는 53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충전은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PD로 충전했을 때 30분이면 50% 가까이 충전이 돼야 되죠. 지금 충전량이 보시다시피 58%.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처음 제가 4%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58%.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K20 프로 한번 볼게요. K20 프로는 마찬가지로 4% 정도 시작했는데 50%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쯔미 QB820은 지금 많이 뜨거워져 있어서 지금 쿨다운 한다고 지금 전압이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충전은 그대로 쭉 이상 없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계속 주시를 했습니다만은 충전이 끊긴다거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로 봐서 일단은 이 세 포트를 동시에 사용해 충전하는 것도 온도는 올라가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가말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노트북이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이 PD 1번 포트 사용하실 때 번들 어댑터 출력 높은 노트북들은 사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60W죠. 그러니까 번들 충전기가 60W 이하인 그런 노트북들만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노트북에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동시에 충전하는 일이 많은 제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에는 이 CTM312QD가 아주 적당한 녀석인 걸로 보이는데요. CTM312QD는 물론이고 이 타큐용 케이블들과 전원 케이블까지 클레버 여행용 파우치에 넣으니까 떠날 준비를 끝이 났죠. 자, 그런데 저 휴가 언제 가나요? 휴가비는 벌써 지난달에 PC 교체한다고 다 써버렸는데 저는 어쩔 수 없고요. 다른 분들은 휴가 보내실 동안 골방에서 열심히 다음 리뷰를 준비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이라도 즐겁게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이런 충전기들보다는 아까 보셨던 이런 대용량 보조 배터리가 사용상에 여행 갈 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보조 배터리들 금방 QB820도 마찬가지지만 2000mAh 이상의 대용량의 PD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포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충전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1박 2일 정도의 짧은 휴가라면 보조 배터리가 분명히 유리할 텐데 매번 차에서 내릴 때마다 저 보조 배터리를 챙겨서 내릴 자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 배터리보다는 이 충전기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름철에 차량 내 실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는 오너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스마트폰도 차 안에 두지 말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취약한 보호 회로를 가진 보조 배터리를 차 안에 둔다, 실수로 두고 내렸다, 그러면 저는 그 뒷일은 생각하기 싫은데요. 기왕에 떠난 휴가라면 즐거운 건 물론이고 안전하게 다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보다는 여름에는 충전기를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등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